근데 올해 K푸드의 성장 정말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라면, 김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해외 인기 품목도 더욱 다양해져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K푸드를 더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자동차 산업의 수출 최고였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우리 K푸드 역시 최고였습니다. 지금 11월까지 90억 달러, 100억 달러에 올해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엄청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실적적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고 가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K푸드의 이제는 수출 주요국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는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14% 정도 차지했었는데요. 이게 20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와서는 15.9%더 늘어났습니다. 네. 또한 아시안 시장도 큰 시장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있는 주요국인데요. 아시안 시장도 이게 보면 한 19% 차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누적 수출액을 본다 그러면 11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90억 달러 정도에서 90억 5천만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이게 한 12조 9,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엄청난 큰 수출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전년보다 8.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 정말 효자 상품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K푸드 중에서는 라면이라든지 과자류, 그다음에 이제는 음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효자 종목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품목별 증감률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라면은 이게 작년 동기 대비 본다 그러면 비교해 본다 그러면 30%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쌀 가공 식품도 마찬가지고 과자 특히 이제 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김치, 유자, 포도 이런 신선 식품도 크게 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더라도 크게 늘고 있고 특히 커피 제조품도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8%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쌀 가공 식품도 39% 증가되고요. 그래서 김치 특히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유통 매장에 들어가면서 또 증가세도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K푸드의 증가세 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푸드 좀 카테고리로 나누면 역시 라면 쪽이 압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자, 상승률, 증가율 쪽으로는 쌀 가공식품 등인데요. 자, 평론가님. 네. 라면 좋아하는 건 좀 알겠거든요. 또 네.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네. 지금 근데 냉동 김밥, 즉석밥, 떡볶이 약간 밥이잖아요. 쌀 가공식품까지도 네.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이 왜 이러는 거죠, 해외에서? 기분이 좋죠. 사실 이런 뉴스 볼 때 기분이 좋은데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K컬처와 연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K컬처 보시면 딱 기억나시는 게 아마 뭐 오징어 게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드라마에 나왔죠. 거기서 보면 뭐 달고나 만들기 프로젝트도 있다 보니까 K푸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최근에 이미 아시겠지만 그 로제라는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그 보그지가 있어요. 패션 미국 잡지 보그지가 있는데 여기에 유튜브 채널에 로제가 만드는 김치볶음밥이라는 영상이 소개가 됐는데 조회수가 이게 단기간에 500만 회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또 김치볶음밥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따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쌀이 필요하고. 네, 쌀의 소비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쌀이 갖고 있는 건강함, 그 다음에 이제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 쌀이야말로 정말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특히 글루텐 프리 주목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밀가루 잘 안 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쌀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를 또 들어본다 그러면 이미 뭐 뉴스에서 많이 소개가 됐지만은 트레이더 조스라고 있어요. 이게 물류 유통회사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 트레이더 조. 네, 트레이더 조스, 조 이렇게 네.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냉동 김밥에서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냉동 김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쓸 정도로 했었고 무엇보다 이게 3.99달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1인당 보통 식사비가 1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요. 가성비도 좋고요.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이제 냉동 김밥을 또 즐겨 먹으니까 당연히 쌀 소비량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현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는 K푸드 그 중에서도 이제 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하면 결국 막판에는 이제 떡볶이도 있겠지만 떡으로도 마지막 승부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떡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K 디저트까지도 한번 보고 떡은 어때요?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쌀만 생각하시는데 또 쌀에 또 만드는 게 떡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우리나라만 이제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또 K컬처랑 연관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떡을 많이 또 즐겨 먹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뿐만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꿀떡 먹방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이 꿀떡 네. 먹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네. 우유에 꿀떡을 넣어서 시리얼처럼 먹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아까 나오거든요. 모든 예. 꿀떡 이렇게 나오고 저런 거를요. 이제 우유에 넣어갖고 저렇게 나오고 있죠. 넣어요? 예. 넣어서 이제는 우유에 넣어서 시리얼처럼 이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 레시피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뭐 SNS를 통해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꿀떡 시리얼. 예, 그래서 이제 쫀득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꿀떡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네. 보면서 우유에 넣어서 먹는 건데 쫀득한 식감도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 끼 식사로 훌륭하다 보니까 열량도 높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즐겨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지금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서도 보여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떡만 잘 나가느냐? 약과도 잘 나갑니다. 그다음에 식혜도 해외에서 많이 드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식품도 정말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부도 이런 K컬처와 연관돼서 K푸드의 이제 수출을 위해서 더욱더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앞서 카테고리를 이야기할 때 라면이 가장 많이 좀 규모면으로 크고 네. 증가율 측면에서는 쌀 가공식품인데 라면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게 과자거든요. K 과자.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미국 과자를 좀 먹으면 너무나 달고 K 과자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K 과자의 인기 비교 볼까요? 이게 통계도 잡힙니다. 네. 이게 K과자 수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전년 대비로 본다 그러면 16.5%나 늘어났는데 뭐 최근에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K과자를 먹는 SNS상에 많이 올려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었죠. 지금 K과자 수출액 추이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매년 증가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코로나 지나면서 K과자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수출액 추이도 굉장히 늘고 있고 이게 또 1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그 과정에는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케이크 과자를 먹는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최근에는요. 필리핀 여승무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는데 그 여승문이요? 예, 네. 그분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는 젤리 이거를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네. 조회수가 170만 회 이상으로 나오면서 정말로 또 동남아권에 또 큰 인기를 얻게 했던, 그래서 한국 젤리에 대해서 많이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었죠. 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입소문이 타서 이제 현지에 있는 이런 어떤 슈퍼마켓 이런 네. 거에 이제 많이 입점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가 미국 월마트에서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빼빼로인데요. 예. 빼빼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 이어서 이제는 미국의 코스트코까지 입점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 있는 마트에 우리나라의 K 과자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또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빼빼로 아니면은 초코파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현지화돼서 바뀌어졌어요. 예를 네. 들어 보겠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힌두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채식 초코파이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동물성이 안 들어가고 네. 채식으로 만든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40%가 채식주의자신데 이런 분들이 즐겨 먹는다고 해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야, 이렇게 정말로 뭐 기발하게 현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글로벌 리포터를 모집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나라의 K 과자에 대한 열풍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국내에 없는 맛이 해외에는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활용한 감자칩, 우리나라 감자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가 들어간 꼬부칩이 있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먹고 싶은데 딸기잼이 들어간 초코파이가 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저도 좀 먹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러시아인들은 항상 커피 마시면서 디저트를 먹는데 네.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잼에 들어간 초코파이.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좀 사드릴게요. 예, 약간 그런가요? 있습니다. 우리의 무슨 제과라고 해서 네네. 약간 그런 버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네, 살리고 그래서 있나 봅니다.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예.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 이야기는 뭐 저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범라면, 불닭볶음면까지 하는데 이 뉴스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라면 네. 수입국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라면 소비국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예. 이게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세계 라면 협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조사가 된 건데 네. 1위가 이제는 중국입니다. 네. 가장 많이 사실상 소비를 하고요. 2위가 바로 인도네시아거든요. 네. 네,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3위가 이제는 인도, 4위가 베트남, 5위가 일본. 우리나라는 한 8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소비량입니다. 그런데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위고요. 네. 정말 많이 드시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소비량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인구가 많은 쪽에서 라면 소비량도 그만큼 크다. 근데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너무나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사실상 인도네시아, 몰랐죠.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현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라면도 사실상 그 종교에 맞춰서 수출이 되고 있다. 또는 소비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1월과 11월까지의 전체적인 라면 수출액을 봤더니 1조 6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또 라면 수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라면에 대한 규제를 없앴습니다. 네. 이미 뭐 아시겠지만 2022년이었어요. 10월부터 한국 라면에 대해서 이게 수출할 때마다 이제 시험 검사 성적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규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요. 12월 달부터. 그래서 아마 더 인도네시아 쪽의 수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 업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유통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카르타 북부에 아예 그 매장에 라면 전용관을 이제 배치를 해갖고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정도로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계탕이요. 28년 만에 유럽으로 진출한다. 네. 근데 삼계탕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삼계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제 몸에 잘 맞는 게 삼계탕이다 보니까 정말 자주 먹는데 네. 근데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동안 삼계탕을 수출 못했던 게 삼계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열처리 닭고기 검역 위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96년부터 시도를 해하고 왔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죠. 햇섭 제도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96년도나 98년도 요쯤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준에 못 미쳤었고 세 번째로는 유럽 국가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음식 그 당시에는 봤을 때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지금은 다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느냐? 축산물에 대해서 98년도부터 우리나라 햇섭 도입을 했었고요. 13년부터 EU와의 검역 위생 협정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부처들이 열처리 닭고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줄 수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현지 실사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안전하다라고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열처리 닭고기에 대한 수출길이 열렸고 거기에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삼계탕도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도 이제는 이것도 수출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K푸드에 대한 해외 진출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고 있는 게 K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담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에 등재가 됐잖아요. 자, 권평론가님, 네. 장까지 가면 장담그기까지 가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K소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될까요? 근데 통할까요, 우리? 저는 통할 거라고 봐요. 된장? 네, 된장, 뭐 고추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다 통할 거라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이제 신청을 해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보통 보면은 유네스코가 이렇게 음식 문화 등재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게트가 아니고 바게트 문화로 등록이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차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차 문화로 등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등록이 된 게 우리나라의 뭐 장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 담그기 문화가 그래서 이제 등재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잠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전통 음식에 가지고 있는 깊은 가치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장을 만들 때 모여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동체의 평화도 있고 진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소속감을 조성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단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네.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와도 굉장히 조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번 등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스, K-소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소스류의 어떤 수출도 전 증가로 보여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간장과 된장은 일본이나 중국이 있거든요. 근데 고추장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이 고추장에 대한 수요도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K-소스에 대한 수출량도 이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K푸드 수출 대단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야, 미국, 중국, 일본이 다 아니야. 네. 미국이 뭐 최고 아니야. 좀 수출 다변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K푸드에 특히 K푸드 수출이 더 승승장구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해야 될지 네.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요. 일단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특정 국가에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정 품목에 좀 쏠림 현상이 있어요. 라면, 막 과자류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풀어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쪽에 말려 있는데 너무 쏠려 있는데 다변화해야 된다는 이제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서고 있냐면 뭐 품목 다변화, 그 다음에 이제는 수출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뭐 말 그대로 이제 중남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네. 아니면 중동 국가 이런데 이제 수출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빛을 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요. 콘텐츠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K푸드가 같이 이제 수출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K한류와 더불어서 수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전방 후방 산업까지도 연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네. 산업적 측면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는 K푸드 플러스라고 해갖고요. K푸드 플러스는 뭐냐면 푸드와 K푸드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 통틀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같이 기자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요것도 지금 정부가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 96억 4,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푸드와 연관된 이제 지원의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가 한 11개 기업들이 이제 같이 연결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12개 기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지원에 대한 기업 현황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류와의 결합 필요하고요. 그렇죠? 딱 먹거리 하나만, 과자만 하나 갈 게 아니라 전방과 후방 산업까지도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아예 이참에 우리 K푸드를 세계 대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